8월 4일 매일경제 매경의 창 보겠습니다. 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다. 서비스라는 게 쉽게 얘기하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주고받고 절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을 보다 보니까 이 글을 쓰신 이소수 소설가님 80년대 후반에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40대 한 초반쯤으로 보여요. 예. 개인적으로 저도 80년대 후반 아니구나. 저는 83년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88년도까지 이게 6학년이었으니까 저도 비슷한 시기 때. 근데 이 글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아마 두 분 더 아실 거고 좀 생소할 거예요. 저희 때는 매 맞는 게 당연했어요. 예. 당연했어요. 맞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뭐 학교에서 학교 가면 일단 맞고 시작을 했죠. 선배들한테 터지고, 예. 많이 맞았습니다. 요즘은 큰일 나죠. 예.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좀 이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좀 이 문제를 좀 남다르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요. 개인적인 건데 제 지금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어요. 교사셨거든요. 제 할아버지도 교사였어요. 제 큰아버지도 교사하시고요.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동생이 지금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편 잡고 있어요. 동생도 교사 부부예요 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나오면은 제가 종사한 직업 아닌데 조금 더 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건 정말 약간의 사심이 들어가자면요. 저는 진짜 교권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너무 나간 부분. 아니 물론 학생들 머리 기르는 거 좋아요. 뭐 화장하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하고 별개로 이건 아니 진짜 스승의 그림자. 저는 좀 이런 생각 가지고 보수적인가요? 저는 그림자 밟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자, 앞에는 이제 도입부로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이트 내용은 보셨을 테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두 군데 얘기를 했어요. 사이트 두 군데를 들어갔대요. 일단은 이 글은 소설가답게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자신의 경험으로 시작을 했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끊는 거죠. 그냥 모르고 가다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 근조한 쭉 늘려있으니까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이더라. 그러네 하고 교육청 사이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끌어와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흔하면서도 좋은 기법입니다. 그래 설득력을 또 높이고 독자가 또 공감을 하면서 더 몰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례를 가져올 때도요. 한 개를 가져온 것보다는 그 두 개 가져오는 게 좋아요. 이 두 번째 단락도 자세히 보면요. 두 군데 들어갔어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갔고요. 자기 들어가는 맘카페도 들어가 봤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조금 더라도 더 풍부하게 하는 기법을 아무래도 소설가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기서 한 가지 찬찬히 읽어보았다. 혹시 찬찬히 뜻 찾아보셨습니까? 찬찬히가요.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좀 센 표현 잘못해요. 벌겋다, 밝았다, 빨갛다, 뻘겋다, 파랗다, 푸르다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기 좋아요. 천천히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찬찬히는요. 물론 천천히 해서 파생된 뜻인데 속도가 느리다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세밀하게, 차분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찬하게 천천히 읽어봤다고는 다른 거예요. 찬찬히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또 찬찬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말 찬찬하다 우리말 찬찬히는 꼼꼼하게 차분하게 세밀하게라는 뜻인데 한자로 빛날 찬자를 두 번 겹쳐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찬란하고 아름답게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슬로우리가 아니에요. 찬찬히가 꼼꼼하게 차분하게 세밀하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참 찾아왔어요. 진상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진상 이게 표준어인가? 표준어 아직 인정 안 된 단어입니다. 이거 정확히 말하자면요. 진상자에다가 뭐 붙여 진상 손님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떤 형용사적인 수식어구 역할을 하면은 그나마 봐줄만 한데 그냥 진상 하는 명사형으로 쓰는 건 아직 국어사전에 정식 인정 안 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상의 유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좀 재밌기를 공유합니다. 진상이란 말이 언제부터 누가 썼는지 이게 불확실하대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은어 비슷하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2001년도 신문기사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들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결혼정보회사가 막 유행할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듀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짱 매치해준다고 돈 얼마 주면 이제 그 사람을 참 잔인하죠. 이제 등급 매기듯이 하도 등급 매기듯이 매겨가지고 매칭을 해주는데 결혼정보회사 직원들이 쓰는 은어였대요. 뭐냐면 커플이 성사가 될 때까지 해주잖아요. 뭐 돈을 더 받든지 어쩌든지. 근데 커플 성사가 안 됐을 때 되게 까다롭게 구는 여자 회원들을 갖다 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밌죠? 되게 까다로운 커플 성사가 안 되는 까다로운 여성 고객을 결혼정보회사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말이랍니다. 또 다른 한편에 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 이건 좀 약간 상스러운 표현이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때 사농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농공상 그래서 선비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공업, 상업이 가장 천대받았잖아요. 그 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좋은 표현 아닙니다. 상놈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상놈. 사농공상의 최하층이라고 상놈이라고 하는데
상놈 중에 진짜 상놈을 갖다가 진상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보기 이게 제일 유력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국사 공부할 때 저도 얼핏 기억나는데 이제 조선 시대 같은데 3대 의무가 있잖아요. 일반 그 상민들, 농민들이 지던 3대 의무가 이제 전세 의무,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세금이죠. 밭에서 쌀 나면 쌀 쪼개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 그 다음에 군역, 군에 군대가 싸우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공납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공납, 공물. 이게 이제 진상, 여기서 나온 말이 되는 거예요. 진상품 그러잖아요. 임금님 진상품. 우리 쌀 중에서 보면은 임금님 진상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최고의 것들만 골라가지고 각 지역의 특선품들을 이제 임금님한테 진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는 물고기를 갖다가 잡아다 바칠 것이고, 산에서는 뭐 산삼을 캐다 바치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저도 얼핏 기억나는데, 역사 때 국사 공부할 때 기억나는 게, 이 3대 공납, 전세하고 공물하고 군역 중에서 일반 평민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바로 이 곡물 부분이었대요. 곡물 부분.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곡물은 가는 과정이 썩어요. 생선 같은 건 그냥 금방 변해버리고, 또 희귀품을 갖다 바치니까 구하기도 어려워, 캐기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중간에 빼먹는 놈들이 반드시 생기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저기 탐관오리들 중간에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갖다 바쳐야 될 물건이 10개다 치면은 밑에다 20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10개는 지가 빼먹고. 그러니까 진짜 그 조선시대 때 민초들의 삶을 갖다 가장 고달프게 한 게 바로 이 곡물의 폐납. 그래서 이제 그 대동법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잖아요. 조선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한 혁명이 대동법인데, 대동법이 뭐냐면 결국 현물로 바치던 걸 갖다 그냥 쌀로 바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 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서. 이게 정말 획기적인 그 대동법이라는 게 조선시대 15세기인가요? 15세기, 16세기. 그때를 기화로 해가지고 조선시대가 큰 변화를 일으킨 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상이라는 뜻은 원래 임금님에게 바치는 좋은 뜻이었는데, 진상은 정작 민초들, 일반 농민들한테는 이게 진상이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받아 먹는 임금은 진상이겠지만 바치는 입장에서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재미삼아서 한번 알아두시면요. 결혼정보에서 이런 얘기 처음 봤어요.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쵸? 뭐 옛날 라떼는 얘기했습니다. 라떼는, 예. 그쵸? 80년대 후반 맞네요. 이번 40대 초반이네. 그때만 많이 맞았죠. 진짜 많이 학교 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학교 가는 게 무서웠어요, 진짜. 예. 근데 또 뭐 수능 작용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결국 교권이 강했기 때문에 학교의 울타리가 튼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호 아래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저는 분명히 그 체벌의 순기능이 전 있다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체벌의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체벌이 정말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문제가 되겠지만요, 사랑의 회초리면은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르시다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어쨌건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오늘날의 학교 현실의 비참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지인의 사례, 그러니까 소설가다운 글쓰기예요. 일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칼럼니다. 소설가다워. 역시 글 쓰는 기법 자체가 뭐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지인들의 얘기를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자, 뭐 쪽지 뭐 키득거리고 막 뭐 이렇게 그 첫 번째가 그거죠. 다른 친구는 방과 후 수업 이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에피소드예요. 학생들이 교사를 갖다가 쉽게 해서 물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들이 교사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에피소드들도요,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넣은 거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학생들이 쪽지 돌려가지고 킥거리는 거, 이건 학생들이 교사를 갖다 개무시한다는 거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학부모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학생도 학부모들 다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에피소드 그래서 배치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교육 현실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죠. 제목이 그거였죠. 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다. 좋은 제목이에요, 이런 게. 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다. 우리가 서비스라는 개념은요, 말 그대로 기브 앤 테이크, 돈 내고 받는 거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교사는 그냥 돈 받고 그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학부모는 서비스 제공받고, 이런 의식의 밑바탕에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군사부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군사부 일체. 정말 라떼 얘기인데,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예. 제가 너무 고수적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좀 회복이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솔직히. 예, 솔직히 여담인데요. 제 동생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가끔 만나서 이제 물어봐요. 할만하냐고 물어보면요. 자, 진짜 힘들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진짜 힘들대요. 해가 갈수록 달라진다고 느껴지는 게, 해가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교사는 학부모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 제공에 농을 행하는 자는 저기 강남 일타 강사들이에요. 걔들은 그래서 돈 많이 받는 겁니다. 걔들은 진짜 서비스예요. 강남 일타 강사들은 서비스 맞아요. 걔들은 진짜 서비스예요. 서비스 제공하고 돈 그렇게 많이 받는 거죠. 근데 학교라는 거는 앞에서 이 교육의 문제를 갖다가 지금
앞에 사설에서 그랬잖아요. 교육의 문제를 갖다 다루기 위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가치의 문제로 갖고 결국 민주주의의 역사까지 치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학교는 문제 푸는 기술이 아니라 인성이 나오죠.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심과 지성을 가르치고 그런 인적 인프라의 뿌리를 좋은 표현입니다. 인적 인프라의 뿌리를 설계해 주는 곳이라는 거죠. 공교육의 장. 교사는 그래서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자 그 이상으로서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뭔가 변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